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주신 백묵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백묵님께서 마지막 시참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이야기 중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묵님을. 여보세요. 묵님. 안녕하십니까. 바로 이 목소리입니다. 네, 이 목소리예요. 백묵님 잘 지내셨어요? 좀 지내고 있는데 제가 복이 좀 많이 없는가 봐요. 왜요? 3번째 걸리네요. 아, 코로나요? 네. 아이고. 죽겠네요. 힘들지. 괜찮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딱 이틀째 되니까. 아. 3번째 걸리니까 이것도 적응이 되네요, 이게. 맞아요. 적응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상태에서 좀 시참을 하려고 했는데. 네, 아이고. 풀줄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콧물이 좀 동반이 되더라고요. 괜찮아요. 그 네. 그게 하는 소리도 저희는 다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일단은 네. 백묵님 많은 분들이 정말 걱정 많이 해주셨거든요. 예. 그렇죠. 좀 네. 이번에 좀 쉬면서 보니까 정말 감사하게 정말 많으신 분들이 응원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가신 후에 그 다음에 정말 또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저에게는 말씀해 주셨고 어차피 오늘 전부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정도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풀게 되면 사실 한 3-4편으로도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오늘 조금은 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안 길게 상당히 많이 줄여서 거의 마무리까지는 이야기를 다 해놨거든요. 오.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시니까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야기에 앞서가지고 사실 이제 이번 일이 해결은 됐습니다. 네. 해결은 됐고 사실 돌비님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드려가지고 네. 잘 해결되었다. 여지껏 정말 고마웠습니다. 연락드리고 사실 시참을 안 할 생각이었어요. 네네. 좀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부담이 많이 좀 들었어요. 네. 이유가 제 얘기가 언제나 그렇듯이 나 이렇게 힘들었으니 좀 안아달라고 제 감정 호소바지를 요구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에요. 네. 오늘 이야기도 역시나 그렇게 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오늘 할 이야기들 속에서 상당히 거부감이 들 만한 요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돌비님한테 누가 많이 될까봐 걱정되었는데 근데 일단은 귀족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돌비님 때문에 한 거거든요. 저에게 이제 수시로 연락 주셔가지고 괜찮냐 물어보시고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시고 제가 이제 좀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많아가지고 읽고도 답장 안 하는 소위 이제 일십이라고 하죠. 그런 걸 여러 번 하셨음에도 지속적으로 안부 물어봐 주시고 제 얼굴 수십 년을 본 지인들도 미친놈이라고 2년 끊어냈는데 얼굴 한 번 안 보고 이렇게 제 이야기 믿어주시고 항상 뒤에서 응원해주신 돌비님이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감사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고 이제 그러면서 제 글의 응원들 보니까 제가 너무 어리석었더라고요. 기존분들 소설 같고 영화 같고 정말 거짓말 같은 제 이야기 그래도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그런 생각조차 하면 안 됐었는데 너무 죄송하고 저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게 백묵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욕을 먹을 때도 있는 거고, 왜냐면 누가 믿어줄 이야기라 그러니까 거짓을 얘기한다 이렇게 욕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들무 참여하시는 분들이.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잘 이겨내서 돌아와 주신 것만으로 저는 감사하거든요. 진짜 고맙고요. 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바로 백묵님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백묵입니다. 먼저 저를 이제 한평생 괴롭힌 존재랑 싸움이 끝나고요. 네. 그 싸움에서 이제 도와주셨던 한 분이 무당이셨던
효재 형님께서 이제 다른 빙의자를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 댁으로 자문을 구하고자 데리고 왔는데, 이상하게 저만 그 빙의자에게 붙어 있는 귀신을 보게 되었고요. 그 모습이 흡사 매우 악마와도 같았다고 설명드리면서, 그 빙의자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들켜서 그런지 존재를 드러냈고 저희를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효재 형님은 그 존재가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그저 사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명을 달리하셨고, 미리 누나도 저와 선생님도 상당한 영적인 고통을 겪어가면서 시간을 지내다가 제게 이제 갑작스럽게 생긴 이상 증세대로 선생님이랑 미리 누나를 구하고 효재 형님의 더럽혀진 혼까지 일단 건져오면서 천도를 위해서 힘쓰고 케어하고 제 몸도 치료받으면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저번 시참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이제 시참 이후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지난 시참에서 돌비님한테 그 존재가 대충 유추가 되었지만 당시까지는 이제 효재 형님의 천도에 부정 낄까봐 네. 그런 증상들이 제게 몇 가지가 보여가지고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이제 제 몸이 회복이 되고 다시 선생님과 미리 누나를 케어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네. 당시 그 준비들 중에서 저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사건의 발달, 원인을 알아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빙의자를 효재 형님이랑 처음부터 같이 케어를 했던 무당분이 계셨거든요. 그분 연락처를 구하고 그분한테 그 빙의자 부모님 연락처를 힘들게 구해가지고 그 빙의자 어머님한테 거의 매일같이 연락을 드렸었어요. 이제 처음 연락 드려가지고 아드님 또 아들이다 돌아가신 그 무당분 지인이다. 이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고.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당신 아들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절대 돈 같은 거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좀 다른 거 만나달라고도 안 한다. 제발 그냥 어떻게 아들이 그런 증상을 보였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그것만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저 이제 자기 아들 정신병원 갔으니까 신경 쓰기 싫다면서 딱 첫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날부터 전화 차단하셨는지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폰으로도 연락하고 했죠. 그러니까 좀 심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연락하면 이제 스토킹으로 신고까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황은 많이 답답해져 가는데 저는 이거를 알아내는 게 이번 일 해결의 가장 큰 열쇠라고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소당할 것을 무릅쓰고 매일같이 장모에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신고하셔도 좋다고. 제발 부탁드린다. 저는 누구고 제 아이가 몇 살이고 아이와 떨어져 지내고 있고 그 돌아가신 무당분이랑 어떤 사이였고 제가 이래서 꼭 그분을 옳게 전도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신 아들한테 붙어있는 악기를 알아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구구절절 하면서 제가 심지어 유튜브 돌비 공포 라디오에 백뭉이라는 닉네임으로 이야기를 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정말 거짓 한 점 없이 제 인생 그렇게 살아왔고 한 번만 들어주시고 제가 너무 가엽다고 생각 드시면 제발 만나자고도 안 할 테니까 아드님이 언제부터 그런 증상 보였는지 좀 알려달라고 연락을 남겼어요. 그 연락을 끝으로 이제 연락을 안 드렸는데 며칠 후에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몇 글자로.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편하게 하세요. 네, 문자 내용은 예로 들어서 땡땡 문중, 땡땡 양반 집안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땡땡땡 집 이렇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이제 곧바로 그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려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으셨고요. 일단 그 답장 속의 집안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생각보다 너무 쉽게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서치로 나왔어요. 예. 제법 큰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여기 아시냐고 물어보니까 선생님도 아신대요. 여기 효재가 봐주고 있던 집안이라고. 여기 왜 물어보냐 하셔가지고 사정 설명드리니까 알겠다면서
자기가 알아보겠다면서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러 가셨고요. 네. 이제 저 역시도 그 효정님이랑 그 비기자를 이제 케어하셨던 그 무당분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이 집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집안이랑 효정님이랑 그 빙의자랑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가면서 선생님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미리 누나를 케어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을 준비해 나갔어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점점 답에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때부터 알 수 없는 뭔가 공포가 엄청 들더라고요. 내가 답을 알게 돼서 처리하러 간다면 처리가 될까? 모든 게 다 속고 있는 거라면 나 혼자 뭔가 속고 있는 거라면 근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내가 왜 이 문제에 나대지? 나는 나 도와준 이 사람들한테 내 전 재산을 주려고 했고 지불하려고 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았고 그냥 나 도와준 사람들이었잖아. 이제 내일 끝났는데 그냥 나는 몰라라 하고 그냥 도망치면 되는데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귀신은 개풀, 내가 정신병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관적이어지고 회피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옆에서 반쯤 거의 미쳐가지고 침 질질 흘려가면서 헤헤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 백몽이는 괜찮아서 다행이다면서 먹을 거 챙겨주는 미리 누나 보고 아이고 내가 미쳤지 싶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빌게 되더라고요. 정말 염치 없었어요. 애기 귀신아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진짜 네가 평생 요구할 때마다 밥 차려주겠다고 빌어주겠다고. 귀신. 예, 귀신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새로 미끼로 한 분한테도 부탁드렸고요. 그렇지만 역시나 별일 없이 계속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교재형님 이제 천도를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에 선생님께서 그 집안에 대해서 연락을 받으셨어요. 그 집안의 무속적인 일을 봐주던 효재형님이 그 집안의 선산보다 훨씬 기운이 좋은 선산 자리가 나와 있는 걸 보고 옮길 것을 요구했고 그 집안에서 승인이 떨어져 갖고 이장을 했대요. 네. 근데 이장 이후부터 집안이 우환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지금 완전 개박살이 났대요. 그때 전화 받을 당시에. 그래서 그 집안에서도 효정님 찾으러 다녔다고. 근데 못 찾으셨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집안이 박살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이제 무당말 들어가지고 다시 원래 있던 선산으로 다시 이장을 했대요. 그런데 역시나 우환은 끊기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데 정말 그냥 집안이 그냥 다 박살나기 시작했대요. 그냥. 근데 이장이랑 그 빙의자랑 뭔가 연관이 있을까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답이 나왔거든요. 벌써 네. 이상하게. 그래서 선생님께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갔어요. 이장하는데 그 애가 있었겠죠. 그렇게 답을 하니까 선생님도 멍해지셨고 그럼 그게 그 집안이랑 연관된 거란 건데 그게 뭔지를 알아내면 이번 일 해결하는데 큰 도움 되겠다면서 자신도 알아보신대요. 알겠다고 제가 그 부분 맡아달라 하고 전 평소와 똑같이 선생님 도우면서 미리 누나를 케어하다가 저도 그때부터 이제 몸 치료가 좀 필요하다 느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고 휴식을 가지면서 그때 시참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부터가 그 후가 되겠네요. 지난 시참 후부터인데 조금 더 이제 치료에 집중을 하고 어느 정도 괜찮아졌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일은 다시 이제 선생님이랑 미리 누나한테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을 청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제 얼굴 앞에 웬 황색빛의 작은 구체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결이다 보니까 벌레인가 싶어가지고 손으로 손사래를 좀 치는데 그게 조금 제 눈앞에서 멀어지더니 한쪽 방향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뭘까 싶어갖고 가까이 가면 또 조금 멀어져서 제가 가까이 안 다가가면 빙글빙글 돌고 있고 근데 느낌이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간절히 원해서 그랬는가 그냥 제가 원하는 답으로 대답을 내렸어요. 아 혹시 이거 그 애가 나보고 찾아오라는 건가 싶은
느낌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불길한 느낌도 안 들고 이건 안전하다고 무조건 가야 된다면서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선생님한테 들렸어요. 그리고 저 구체가 보이냐 물어보니까 안 보이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저거 따라 다녀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니까 알겠다고 조심히 다녀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차를 타고 그 빛의 안내를 따라가지고 거의 반나절을 이동했어요. 그래서 한 산에 도착을 했고요. 산 아래 주차를 하고 또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까 작은 기도터가 나오더라고요. 도착하고 제가 그 빛을 향해가지고 말을 걸었어요. 그냥 무턱대고. 뭐 혹시 여기서 절이라도 하라는 거니? 이러면서 물으니까 빛이 조금 더 밝게 빛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사라지더라고요. 그래, 이왕 미쳐가는 거 해보자 싶어가지고 일단 다시 내려가서 근처에 숙소를 구하고요. 간단히 요기도 하고 다시 그 장소로 가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계속 빌면서 절했어요. 애기야,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분께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냥 제 간절한 속말 웃으면서 제가 그냥 그만해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기약 없이 시간 없이 그냥 계속 그냥 며칠째 기도를 드렸어요. 네. 그렇게 며칠째 기도드리니까 또 아침에 눈 뜨니까 그 빛이 앞에 떠 있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었죠. 그렇게 이제 그 빛이 안내하는 곳에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절벽이든 논이든 밭이든 기도터든 교회든 성당이든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누가 있든지 말든지 간에 계속 기도 올렸어요. 그렇게 마지막에 도착한 곳에서도 똑같이 기도를 올리던 중에 이제 빛이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러고는 이제 제 주위를 몇 바퀴 빙글빙글 돌더니 그냥 하늘로 쑥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끝났나 보다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고 계시는 곳에 주소를 받고 향하게 되었어요. 이게 약 한 2달이 좀 지났던 시간이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2달이 좀 지나고 만난 미리 누나랑 선생님은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다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선생님과 함께 미리 누나를 케어하면서 여재 형님의 천도를 위해 가지고 준비도 하고 그때부터는 그 전 2달간 했던 기도처럼 옮기는 곳에서 그냥 계속 기도도 드렸어요. 똑같이. 네. 이제 또다시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다가 어느 날 아침에 그 빙의자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바로 받았고 받자마자 제가 여보세요도 하기 전에 그 빙의자 어머님이 정말 다급하게 자기 좀 살려달라고. 뭐든 할 테니까 제발 자기 좀 살려달라면서 지금 어디냐면서 정말 다급하게 만남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럼 보통 일반적이라면 뭐지? 함정인가? 나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그냥 미친 사람의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내가 그냥 드렸던 기도가 통했다. 무엇인가 오늘 꼭 답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 곧장 만나자고 만남의 장소를 정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장소만 정해서 다시 바로 연락드리겠다 말씀드린 후에 곧바로 제 친누나의 시어머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이제 사정을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만남을 가져도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그래 딱히 위험한 일 없을 것 같다고 알겠다 하시길래 다시 연락드려가지고 신어머님 신당 위치를 알려드리고 약속 시간은 딱히 없었어요. 왜냐 저는 가까이 있었고 그냥 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오라고 설명했어요.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선생님이랑 미리 누나한테 다시 상황 설명하고 저는 이제 그 친누나의 신어머님 신당으로 향한 후에 먼저 도착해서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신어머니께 이것저것 대비를 하자고 말씀드리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신어머님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너 올 줄 알았다고. 어제 뭔가 꿈을 꿨는데 상당히 길몽이었다고. 그게 나는 뭔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였는데 너였는가 보다. 위험한 일이 발생해도 오늘은 아닐 거니까 그냥 기다려보자고 하시고는 저를 앉히시고는 그 사이 어찌 지냈는지 이렇게 이래저래 말씀 나누다 보니까 밖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문을 쾅쾅 치면서 빨리 열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급히 문을 열어드리려고 일어나는데 정말 갑자기 제 이전 강령술 시참 때처럼 예. 아니지 그때는 상대도 안 됐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제 시야가 3인칭이 되어버렸고 제 몸이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그 빙의자 어머니 멱살을 쥐고 집 안으로 거의 던지다시피 던지고요. 문을 닫고 그대로 돌아서고서는 그 아주머니의 뺨을 정말 사정없이 후리게 갈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여기저기 피가 다 터지고 부어오르는데도 계속 사정없이 갈기더라고요. 그러면 옆에 계시는 분들이 몇 명 계셨는데 빨리 말도 한데 친어머니부터 해가지고 정말 다소곳하게 무릎 꿇으셔가지고 머리를 박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한참을 후드려 패고 나서야 말을 꺼내더라고요. 진짜 네 새끼 줄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살려달라 그러냐고. 니들이 한 짓 결과가 그렇게 될지 몰랐냐면서 그걸 모르고 그딴 짓 하냐고. 예. 근데 이게 아직 덜 맞았냐, 제대로 모습 드러내지 않고 제대로 빌지 못하겠냐고 이러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손을 들어서 때리려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제 시야에는 그 아줌마 옆에서 뭔가 흐릿한 게 딱 나타나는데 옷에 핏 도는 정말 허름한 무복 같은 걸 입은 온몸이 난자당해가지고 피떡이 된 남자 형체가 나타나서는 뭔가에 바짝 짓눌린 것처럼 바닥에 붙어가지고 벌벌벌 떠면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 시야에 이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동차 극장에서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보는 듯한 장면들이 만들어져요. 화경이라 하나? 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 화면이 틀어진 것처럼. 네. 중요한 것 같은 장면들이 하나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경악을 하게 되었고 분노가 넘치다 못해가지고 제 몸에 대한 제어권이 일단은 뺏겨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게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에 제 몸의 제어권을 갖고 있었으면 저 아줌마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해했을 것 같았어요, 아마. 예.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너무 막 치가 떨리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첫 장면은 그 아줌마도 무당이었어요. 점사를 보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러던 중에 그 빙의자가 그 아줌마 점집에 들어오는 장면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는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빙의자가 아줌마를 키워주겠다. 대충 요약을 하면 대신에 당신은 내 신내림을 좀 해달라. 그리고 그 후부터는 제가 정말 분노를 참지 못할 만한 악행을 저지르는 걸 둘이서 저지르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한 산에서 둘이서 일반인인 척 이장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언가를 훔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 빙의자의 모습 뒤로 제가 봤던 악마의 모습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제서야 그 아주머니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되고 잘못해왔음을 인지를 했는지 이 아줌마는 이제 자기 잘못을 그제서야나마 좀 바로 잡아보려고 자신이 거의 다 써가면서 그 빙의자에 붙어있는 악신을 잠시 눌려보려고 했는가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무당들 찾아다니면서 노력해봤지만 안 되죠. 끝내 효재 형님한테 가서 이실 짓고 말하게 되었고 어떻게든 이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겉절볼 수 없을 만큼 힘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효재 형님도 아마 그냥 추측되는 걸로는 이미 알고 계셨는데 혼자 다 안으시려고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돌아가시게 된 것 같고요. 이제 그와 동시에 그 아줌마도 업보를 맞기 시작했는가 봐요. 자신의 이제 친아들이 죽기 직전까지 오는 사고를 당하게 됐고, 네. 집안이 완전 무너져가는 게 제 화면에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화라는 단어가 너무 부족했어요. 이게 정말 너무 아팠어요. 이게 화가 너무 정말 이게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니까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잔인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봤고, 그리고 그게
몰라서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알면서도 했어요. 안 걸릴 줄 알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이제 제 머릿속으로 이제 노모의 음성 하나가 들리더라고요. 네. 참아야 된다고. 꼭 참아라고. 견뎌내라고. 부탁한다. 꼭 참아야 된다 말이 들리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일단 3인칭 시점인데 그냥 한참을 꾹 눌리면서 참고 이제 시야에 들어오는 거 보고 있으니까 그 아줌마가 폰을 꺼내가지고 중학교 고학년 정도 돼 보이는 자녀 사진을 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감정팔이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벌도 받을 테니까 제발 얘만 좀 살려달라고. 근데 저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게 거짓이라고 해도 저 아줌마가 무슨 심보로 저딴 짓 해온 걸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리 질렀어요. 그냥 용서해주지 말라고. 내 몸뚱아리 빌려가지고 내 입에서 용서해준다 소리 하지 말라고. 만약 당신들 내 몸뚱아리 빌려가지고 용서해준다 소리 지릅니다. 당장 통 긋고 죽어버릴 거라고. 내 입에서 제발 그딴 소리 내지 말라고 한참 울부짖으니까 지켜보라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전 그냥 내 몸 돌려달라고 그냥 다 죽자고 발버둥 치는데 이제 제가 아닌 제가 신누나의 신어머니한테 말을 꺼내더라고요. 갈 곳 있으니까 아이 명명 데리고 가자고. 이제 그 아줌마한테 그놈 집으로 가자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어머니랑 제자인지 지인인지 2명이랑 신어머니, 저 그리고 아줌마 이렇게 제 차를 타고 이제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이제 전 차 앞자리에 앉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제가 슬 잠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뜨니까 한 집 앞에 도착을 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걸 깬 걸 아셨는지 신어머니께서 들어가자 하시더라고요. 그게 잠든 건지 기절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노도 많이 잦아들어 있었고 일단 몸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어요. 그냥 자동으로. 트렁크로 가서 열어서 여지껏 제가 준비해왔던 물건들 중에 몇 개를 집어들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평범한 단독주택이었는데 거실과 방 2개,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 하나에서 향냄새가 슬슬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당이구나 싶어갖고 들어갔고 안에는 정말 그냥 평범한 신당이었어요. 근데 기운은 그 악마 기운이 슬슬 묻어나오더라고요. 제가 악마라고 느꼈던 기운이. 그렇게 여기저기를 살펴보는데 조금씩 이상한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불상이 죄다 밀육불 불상이었어요. 통통한 배. 그 뚱뚱하게 보이는 그거요? 예. 웃고 있는 거? 예, 절대 신당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모든 불상이 중간에 제일 큰 밀육불, 그 옆으로 점차 크기가 작아지게. 그리고 제일 끝에 제일 작은 불상 하나가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그 속이 좀 빨간, 그러니까 피로 추정되는 액체 같은 게 내부에 떡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뭔가 두었던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급하게 그것만 들고 나간 느낌이 들었어요. 예. 다들 그렇게 느꼈고 다시 이제 불상으로 이제 집중해가지고 기운을 되짚어 보니까 안에서 다 느껴졌어요. 네. 모든 불상에서 안에 뭐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서 꺼내면 안 될 것 같다. 일단 제가 준비해온 영대를 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영대를 가지고 불상을 휘감았어요. 일단은 차에 가져가서 제가 아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열어보자고. 그래서 급히 일 있고 열이 맺어진 작은 교회 목사님한테 상황 설명을 드리고요. 네. 또 교회로 향하게 되었죠. 이제 가는 도중에 간단히 재를 올릴 것들을 준비하고 다시 출발해갖고 새벽쯤이 거의 다 지나서 아침이 올 때쯤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급히 제사상 올리고 무속인 분들한테 뭐 국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올려달라고. 그냥 우리가 다 돌려놓겠다고. 우리가 해결하겠다라는 마음으로만 빌어달라고 부탁한 다음에 제가 작은 불상부터 하나씩 깼어요. 역시나 안에서는 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훼손된 일부 같은 것들이
훼손된 일부 같은 것들 위에 십자가가 놓여 있었고요. 그거를 묵주로 묶어놨더라고요. 예. 그것들이 이제 불상 안에서 하나씩 다 나왔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제가 준비하고 다녔던 물건들에 정성스럽게 감싼 다음에 차에 넣고 제 차도 영대 수십 개를 휘감아가지고 네. 묶은 다음에 차 커버를 씌워가지고 그냥 그 교회에 그냥 봉인시키고 놔뒀어요. 그리고 이제 작게 기도를 올렸죠. 돌아서 다 돌려놓겠다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도움 받아가지고 다시 시어머님 댁으로 향했어요. 이제 그렇게 상황을 정리하고 그 악마 같은 존재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일단 걔가 아무리 센 놈이라 해도 그런 애한테 휘둘린 거 보면 아직은 주신이 되기 전에 어르신일 것 같다고. 그렇게 큰 집안들은 보통은 제사를 지낼 때 거의 시초부터 이렇게 제를 올리잖아요. 명절 때 보면 제사상 100개 이상 올리고 막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오래된 역사 속에 이제 집안들 같은 경우에는 예로 들어서 세종대왕이든 이순신 장군이든 이런 분들은 집안 사람들 말고도 다른 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지나가면서 잠시나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힘이 된다고. 영적 맞네. 존재들한테는 그 수, 그걸 빌어준 사람들의 수, 그리고 그 비름을 받았던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내가 이 일을 수십 년 했지만 내가 유일하게 이 일에서 답을 내릴 수 있는 거는 믿음에 대한 대가뿐이더라. 우리 같은 점쟁이들도 받들고 모시는 신명들이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받아오는 그 신명분도, 그러니까 주신도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한다. 예. 다만 우리는 그분들의 명을 받아온 분들이랑 같이 그냥 업을 씻고 나가는 게 다다. 근데 우리가 모시는 신령분들도 다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모시는 그분들은 얼마나 대단하겠냐. 그러다 보니 네가 아마 그 존재를 그렇게 봤을 거라고. 아마 그분도 거의 그렇게 되기 직전이었을 건데 자기 집안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눈 돌아가셨을 거라고.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그래도 뭔가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리겠다. 이렇게 느낌이 들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솔직히 이제 저 그 빛 따라서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그 존재가 어디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줌마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다녀왔던 것도 있었고요. 단지 겁이 났던 부분은 당연히 있죠. 그 존재는 어디 있는지 알고 저한테 해를 못 끼칠 건 알지만 사실 그 빙의자랑 그 빙의자를 조정하는 그 허주 같은 악마 같은 놈, 그 놈이랑 맞닥뜨릴까봐 겁은 났지만 사실상 크게 당하진 않을 자신은 있었어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효재 형이 천도였으니까 조심하고 준비는 했는데 별일 없이 여기까지 왔다 보니까 다 될 것 같다. 근데 시어머니께 도움을 좀 요청했어요. 네. 그래서 뭘 준비하면 되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집안분들 잘 섞들시켜가지고 이분들 선산에서 천도를 지내드리고 싶다. 그리고 거기서 태송굿을 좀 했으면 한다. 단 제가 모든 걸 통솔했으면 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도 제가 중앙에서 제가 모든 걸 맡았으면 한다. 이제 어머님이랑 제 선생님이랑 제 뒤에서 저를 지켜주시길 원한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저는 혼날 생각을 했어요. 뭣도 모르는 게 나선다고. 네. 근데 이제 시어머님께서는 참 희한하네. 근데 네가 그래 생각했으면 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날짜 정해지면 연락 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 자리를 떴고 이제 저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도드리고 준비할 것들 준비하면서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그동안 상황 설명드리고요. 이제 그 집안 선산에서 그 집안 분들 천도제를 지내보려고 한다고 설명드리고 다시 이제 이것저것 준비를 하면서 그 집안 분들 중 한 분과 힘들게 연락이 닿았어요. 네. 이제 사정 설명드리고 서로 좀 살자고 애원했죠. 사실
무당들한테 그래 당했는데 안 믿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주소, 애기 있는 거 다 가르쳐 드렸어요. 잘못되면 다 같이 죽자고. 제발 한 번만 믿어달라고. 정말 끈질기게 설득했고, 그분이 이제 집안, 얼마 안 남은 집안 어르신들 허락을 받아가지고 나를 잡게 되었어요. 이제 나를 잡고 선생님이랑 미리 누나랑 그리고 그리고 이제 친누나의 신어머님을 포함해서 나머지 총 16분인가?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최소 15분을 넘으셨어요. 이제 대규모로 그 집안의 선산으로 출발했고, 가는 도중에도 일이 많았어요, 참. 돌비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알 수 없는 교통사고도 나서 크게 다칠 뻔했고, 맞아요. 예. 가는 도중에 갑자기 의식 잃으시는 분이 생기고, 갑작스레 빙의 증상 일으키는 분도 생겨서 어디론가 갑자기 차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가가지고 그분 잡으러 가는 분도 생기고, 어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도착하기 전까지. 그래서 결국 그 선산에는 9분만 도착하게 됐어요. 거의 절반이 날아가서. 그래도 이제 준비물만큼은 제가 정말 소중히 여겼거든요, 이번에. 네. 소중한 이제 그 선산 주인분들한테 정말 소중한 그것들을 봉인시켜뒀던 제 차도 탁송으로 이렇게 부탁해갖고 가져오고 있었고요. 음식물들이랑 굿에 필요한 물건들은 5톤 윙바디에 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가는 길에 이제 마지막이다, 돌비님. 혹시나 잘못돼도 저라는 인간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달라고 카톡 주시고. 하면서 사진 찍어, 그래서 물건들은 무사히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선산에는 그 집안 어르신들이 미리 와 계셨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부족한 인원으로 선산 중간에 태송굿 준비를 하고, 그 아래는 이제 천두제 준비를 했어요. 이제 준비를 마친 다음에 태송굿부터 이제 시작하겠다고 사인을 보내고 굿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가장 중심에 있었고, 저는 당연히 아무것도 할 줄 모르죠. 그래서 그냥 그저 기도만 올렸어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근데 이 집안 사람들은 집안 대대로 수많은 굿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난생 처음 보는 모습에 수근거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급기야 욕설도 들리기 시작했고요. 뭐 이런 개싸이비들이 왔냐고. 다 치워버리라고. 저런 게 어딨냐고. 속으려면 좀 알고나 속이지. 하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했죠, 당연히. 그런데 그나마 저랑 계속 연락 주고 받으셨던 그분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 번만 믿어보자고. 어르신들이 힘들게 맞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욕이 섞인 큰 소리들도 들리고, 제가 그 와중에 오는 길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굿거리 멈추지 말아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굿소리도 들리고, 장구치고, 거치고, 계속 빌고, 저는 계속 빌었어요, 그냥. 한참을 빌고 있는데, 굿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르신들 욕하는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고는 갑자기 왔다 자가 내가 왔다 하는 예전에 시참했던 그 여자 악신 목소리가 들려요. 그리고는 그와 동시에 명을 빨리 이제 달리했다던 제 친구의 비명 소리도 들려요. 오. 제가 서 있는 향시 방향 쪽에서 그 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5시 방향 쪽에서는 탐냄새와 동시에 효재 형님의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여자 악신 소리가 나는 쪽으로 1시 방향 쪽으로 돌려보니까 아주 큰 십자 형태의 나무에 아주 날카로운 큰 가시 덩굴에 묶인 채로 여자 악신이 손만 움직인 채 제 친구를 온몸을 난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5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니까 효재형님의 비명 소리가 들린 쪽을 보니까 효재형님이 일자의 큰 통나무에 불에 타고 계셨어요. 누가 봐도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제 앞에는 부채, 십자가, 칼, 방울, 낫, 수많은 무구들이 보였고요. 누가 봐도 시험이잖아요. 둘 중 하나만 걸릴 수 있구나. 저는 아무것도 짚지 않고 곧장 일어나서 효재형님한테 묵내를 올렸어요. 그리고 1시 방향에 제 친구 있는 쪽으로 향했죠. 그리고 이제
앞에 도달했고 제가 온 것을 안 그 여자 악신이 네가 죽인 거라고 막 그런 말들을 또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친구를 계속 난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한테 말했어요. 다 끝나고 벌 받더라도 니한테 제일 먼저 받을게. 항상 미안하다 인사하고 그 악신한테 다가가서 제 손이 터져 나가더라도 제 손으로 그 악신을 묶고 있던 가시덩굴을 하나하나 뜯었어요. 제가 환각이든 환시든 이게 고통은 정말 시체 같았거든요. 막 손에 피가 흐르는 것도 느껴졌어요. 현실 같았어요. 이게 환각이고 꿈이고 이런 건 알고 있었지만 고통도 느껴지고 했는데 어쨌든 참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고통 참아가면서 말했어요. 제가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죽거든 저 친구 다음으로 내가 우리 집안 대신해갖고 니한테 벌 받겠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고. 진짜 미안하다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악신을 감고 있던 모든 웅크를 뜯어냈고요. 네. 다 뜯어내니까 역시나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더라고요. 정말 죽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당당하게 몸을 열어줬어요. 대자로 손 벌려서. 이게 환각이든 환각인데 뭔가 잘못해서 죽든 말든 그렇게 해서 네 한 풀리면 됐고 나도 이제 좀 지친다. 내 선에서 끝내자. 같이 가자고. 네. 한참을 해를 가하더라고요. 소리는 질렀어요. 아프니까. 그래도 진짜 이게 끝이면 편하겠다. 이게 끝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한참을 참고 있는데 저를 해하는 게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그 악신도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한참 울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말을 떼는 게 진짜 지독한 놈이라고. 진짜 지독한 놈이라고 저거. 이제 조금 풀린다. 간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고생해라. 한과 동시에 굿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몸이 뭔가 되게 헐떡해지는 게 느껴져요. 힘들어지는 게. 점차점차 뭔가 앞에 시야가 바뀌면서 뭔가 위아래로 움직여요. 제가 한참을 뛰고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제가 정신이 돌아온 것 동시에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외치신지는 모르겠는데 친누나의 신어머니께서 소리치시는 게 들려요. 오신다. 오신다. 이 모든 걸 풀어주실 분 오신다. 바리께서 오신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뭐 이런 개똥 같은 상황이 다 해냈는데 이미 저는 또 제 몸의 소유권을 다 뺏겼잖아요. 그건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을 뛰더니 제가 준비한 영대 몇 개를 들고 선생님 주위로 빙글빙글 돌아요. 돌면서 영대를 하나하나씩 선생님한테 감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닌 제가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참 그 긴 시간 모든 걸 갖춰놓고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것을 뭐가 그리 마음 아프셨다고 내려놓으셨냐.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분들이랑 같이 같은 길 가셨을 건데 어찌 그 순간 못 참으셨냐고. 제가 다 원통합니다. 이 일을 진짜 어찌하냐고. 저희가 일단은 다 풀어볼 테니 벌 받을 거 받으시고 다시 시작해보죠. 그래도 참 많은 일도 들었고 그리 큰 벌 받지 않으실 것 같다고. 많은 일도 도와가지고. 그러니 이쯤하고 그만하자고 하면서 남은 영대를 마저 선생님한테 갔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몸을 좌우로 천천히 흔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엄청 작게 없다고 또 없다고 하면서 몸이 움직이는 게 점점 빨라지세요. 그러면서 목소리도 커지세요. 없다고 하면서 몸도 좌우로 엄청 빨리 움직이시면서 그리고는 눈에서 광기가 나오시더라고요. 살기가 핏줄이 터지는 게 보이고요. 결국 코랑 입에서는 피가 흘렀어요. 그러면서 몸 흔드는 속도도 빨라지고 말하는 속도도 빨라지면서 목소리가 정말 커지면서 없다고 하다가 내 핏줄 중 가장 어린 애의 손가락이 없다고 하면서 선생님 등 뒤로 그 악마 형태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운을 막 뿜어대는 거예요.
그 살벌하고 진짜 잔인하고 잔혹하고 아픈 기운이 3인칭의 시점인데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위에 있던 모든 무속인들이랑 심지어 목사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그 집안분들, 정말 평범한 일반인이셨던 분들도 그 기운을 느끼셨나 봐요. 단체로 고통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닌 저도, 뭔가 들려있는 저도 힘이 들었는지 막 몸을 휘청휘청 거리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되게 버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닌 저한테 말을 했어요. 이 말 좀 전달해달라고. 찾아드리지는 못해도 복수는 해주겠다. 어떤 업으로 돌려받더라도 그놈은 제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제가 복수해주겠다. 이미 집안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도 다 해서 경찰의 수배도 떨어졌다. 죽지 않았으면 꼭 잡힐 거라면서 꼭 복수해줄 테니까 제발 그만해달라고. 그리고 효재형 어딨냐 물어봐달라고 하니까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눌렸는지. 그리고 그 악마 같은 놈은 그저 안 된다고 그냥 다 죽어라면서 기운만 뿜어대고. 근데 왠지 제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도망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구해오지 않았냐고. 다른 분들 노력한 거 안 봤냐고. 방금 전에도 보셨으면 어떤 선택했는지, 제가 어떤 선택했는지 안 보셨냐고. 네. 꼭 약속 지킬 테니까 만약 제가 그 전에 죽으면 죽고 나서라도 꼭 찾아서 복수해 줄 테니까 제발 그만하자고. 내 아들 너무 보고 싶다. 이제 너무 지친다. 그렇게 막 악을 지르면서 소리 지르니까 그때 친누나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깔깔깔 웃으세요. 한참을 깔깔깔 웃으시다가 말을 딱 띄시는 게 진짜 망할 할망구한테 괜히 안 줘도 될 빚 져가지고 이게 뭔 고생하냐고. 그래서 일어서는데 그 기운에 전신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형태는 안 보였어요. 근데 기운이 그 아이 귀신이랑 기운이 너무 똑같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상하게 갑자기 제 몸으로 돌아왔고요. 저는 그냥 계속 얼탔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신경이 안 쓰였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멍하게 있었어. 그러면서 그 신어머니 아니시 이제 그 아이 귀신을 보고 계속 멍 타고 있으니까 그 아이 귀신이 뭘 그리 멍하게 있냐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너 맞냐 이래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또 껄껄껄껄 웃어요. 많이 배웠을긴데 아직까지도 내한테 너라고 안 해. 하면서 또 껄껄껄 웃더라고요. 그럼 제가 뭔 배짱이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뭐라 부를까? 귀신인 소리일까? 이게 뭔 상황이냐.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할망구한테 빚이 좀 진 게 있다. 저번에도 그래서 도와준 거고 이번 것까지 도와주면 선물도 준다 해서 그냥 믿지는 장사는 아니라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등 뒤로 가서는 자네도 그만하시게나 하면서 등을 딱 치는데 악마의 형상이 쫙 찢어지면서 맨 할아버지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 목 놓을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아이 귀신이 쟤한테 방향을 틀어가지고 참 탐난다. 내 아이였으면 정말 재밌게 놀았을 건데 하면서 이제 가야지 하더만 제가 그때부터 사정없이 구토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참 사정없이 구토를 하고 다시 아이 쪽으로 쳐다보니까 아이 옆으로 노모랑 형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세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선물 잘 받고 간다면서 더 이상 볼 일 없을 거라고 잘 있으라면서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친누나의 신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셨고요. 그리고는 이제 선생님 등에 있던 그 노부가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지만 내 의지가 100%는 아니었다고. 벌은 받겠다.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당신이 복수를 해주면 내가 그 어떠한 벌도 받을 테니 제발 찾아서 복수해달라고. 하면서 미리 누나 등을 한 대 딱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효재형의 넋이 나왔고요. 거기서. 그러면서 선산이로 쓱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도 기절하셨고 미리 누나도 기절하셨고요.
그래서 다들 효재 형님 보이니까 제대로 된 아는 분들은 다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너무 고생했다고. 어찌 그런 거 혼자 안고 갈래냐. 한참 울다가 저도 모르게 또 말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큰 목소리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굿이 아닌 풍악을 울려보자고. 그래서 정말 크게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굿 아닌 굿을 지내게 됐고, 예. 동시에 비도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날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한참 동안 난리쳤어요. 그냥 계속 굿판도 아니고 거의 뭐 술판이었죠. 술판. 그렇게 다음날 거의 정오쯤 돼서 멈췄고요. 효재 형님 이제 첨도도 완벽하게 하고, 일단은 마지막 하나 못 찾은 그분을 제외하고는 제 자리를 찾으신 것 같았어요. 예. 그렇게 마무리는 되었고요. 일단 일은 어찌 보면 이것도 끝이 아닌 끝이죠. 네. 결과가 끝이 아닌 끝인데 어쨌든 결론은 사람이 무섭다였어요. 네. 그래서 다행히 정말 뭐 시참 속에서 나왔던 정말 그런 악마 같은 존재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인 거고, 네. 일단 제 상황은 아직까지 한 분은 남아 계시고, 아까 잠시나마 말이 나와서 조금은 혹시나 이제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들었거든요. 저희 누나가 모셔야 되는 신명에 대해서. 그래서 다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뭔 능력이 있다고 제사상 차려준다고 귀신들이 그냥 하냐. 그분의 신명이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짓이라고.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예. 다 그래 생각 안 하고 저는 아직도 안 믿고 제가 정신병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갈 길을 새로 정했기 때문에 한 분이 남아 계시더라도 원하신다면 한 번씩 밥상은 차려드릴 수 있지만 그분한테 빌고 이럴 생각은 없다. 그리고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분의 그런 걸 이어받은 분들은 여러 번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다. 죽기 전까지. 그래도 버티고 잘 풀어줘봐라.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께서도 보시는 게 아마 네 대에서는 끝날 거다 하시더라고요. 이 밑으로 내려갈 거다. 그러면 나 한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이 도와달라 하고 일단 상황은 그렇게 끝났어요. 일단 여기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잘 그래도 이렇게 해결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왜냐면 규정님들이랑 저랑 또 걱정을 많이 한 게 이게 너무나 심각했던 상황이었어요. 저번 이야기에 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뒤로 정말 또 시간이 많이 흘렀단 말이죠. 예, 그래도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고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고, 제가 준비해온 물건들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부터 해서 이런 거 말씀드리면 뭐 그런 것들이 소소하게는 재미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읊으면 거의 한 3일 동안 라이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귀의 신이 또 등장을 해줬네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다. 생각해보면 저도 솔직히 사람이 그래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아, 내가 밥상 차려주는데 귀신 가네. 나 뭐 있나? 이런 거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사람이. 그래도 현실을 생각하고 하면서 버텨왔는데 이번에 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듣게 되고 누나 그런 것도 듣게 되고 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냥 앞으로 일 생기면 안 될 것 같으면 도망 다니고 그냥 간단하게 밥 차려줘서 될 것 같으면 밥 차려주고 끝내고 이렇게 살려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족분들이랑도 떨어져 계시잖아요. 예,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일부러 안 드렸어요. 네. 너무 이야기 길어질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떨어져 계시면서까지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데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전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이야기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전에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은 정말 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라는 채팅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백묵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저는 항상 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통화를 하고 이래보면 사람들이 그 짧은, 어째 보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일단은 사람이 눈빛부터 되게 많이 바뀌었대요. 제가 예. 되게 조금 예전에는 그냥 툭 치면 어디 갈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함부로 못 건드리겠다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오히려 살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상태는 훨씬 안 좋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좀 많이 이게 좀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고 좀 체념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쪽으로는 아마 예전보다 훨씬 더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 것 같아. 네. 오늘 안 그래도 이제 몸이 그렇게 완벽히 좋은 컨디션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그게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좀 재밌게 가고 싶었는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원래 백묵님처럼 똑같이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많은 걸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또 규정님들도 많은 응원 앞으로도 해줄 테니까 우리 규정님들 그리고 또 백묵님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나 또 기회 되면 한 번씩 찾아서 이야기 재밌는 것도 한 번씩 풀고 이렇게 아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반갑네요. 네. 그래서 아까 솔직히 처음 전화했을 때 네. 조금 울컥했거든요. 네. 조금 왠지 뭔가 조금 평범함이 찾아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백묵님의 이야기는 지금 재생 목록에 있어요, 여러분들. 돌비 백묵 검색을 하시거나 혹은 돌벤져스 재생 목록을 눌러보면 거기에 백묵님 거 이야기 첫 편부터 끝까지 다 있습니다. 뭐 길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는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많이 응원해주신 규정님들 정말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